예, 제 3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연금보험료 공제와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이 두 가지는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각종 공적연금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우리 앞에서 배울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되는데, 근로소득자 이외의 보험료,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공적,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의 보험료인데, 얘는 뭐냐 하면은 사적보험료. 자, 이걸 보면은 공적보험료, 근로소득자 이외의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를 한다는 얘기죠. 얘는 전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의 공적보험료는 어디서 하냐 하면 특별소득공제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소득공제의 맨 처음에 공적보험료 공제가 나오고 있죠. 역시 소득공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전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보험이라는 게 공적보험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연금보험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예, 그냥 연금보험료라고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예.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예, 요거 연금보험료로 고치십시오. 근로소득자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지금 이게 아구가 딱 맞겠네요.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액을 한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의 공적보험료, 연금보험료 이외에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그 외 그냥 일반 연금보험료 이외에 특별한 국민연금보험료라든가 뭐 상관없습니다. 모든 공적보험들을 전부 다 망라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특별소득공제의 소득공제로 해서 전액 공제를 하고요. 근로소득자 그 이외의 보험료, 예를 들면 어떤 보험료 있습니까? 우리 뭐 생명보험 들거나 아니면은 뭐 사적으로 자동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적 보험들을 그 여러 가지 있는 그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인데 보험료 납입액의 12% 또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해서, 예, 세액공제 쪽에서 이거를 배우게 되겠죠. 보험료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연금보험료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보면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공적연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공적연금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적연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이 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납입하는 그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적연금만 해당이 된다. 이거 공적연금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전액 공제를 해준다. 납입액 전액을 다 소득공제로서 빼준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는 게 그거죠.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내 생활비를 받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는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소유의 주택을 팔아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예,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이자 비용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건을 보면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거 뭐 강제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주택담보 노후연금일 것, 뭐 쭉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된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좀 부자이기 때문에 굳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 법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계산식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공제액을 보면 다음 중 작은 금액이랍니다.